네, 안녕하세요. 엔트러스트의 마건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암호화 및 그 암호화 키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옮겨 가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보통 이제 비용 감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확장성 때문에 많이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 가시고 있는데, 근데 보통 클라우드로 옮겨갈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보안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국방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2년 전쯤 설문조사를 한 건데, 가장 큰 위협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대부분 이제 네 가지로 크게 이제 좁혀졌어요. 첫 번째는 비인가된 사용자나 관리자가 자기의 인프라에 퍼블릭 클라우드 인크에 접근하는 거. 또 하나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민감한 데이터, 여러 가지 뭐 사용자 고객 정보라든가 아니면 금융 정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기업 기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누출 가능성이 가장 우려가 더 컸고요. 그다음에 랜섬웨어라든가 내부자 공격에 대한 위협에 대한 그런 걱정도 많았고, 이런 많은 이제 주요 걱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비즈니스 챌린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민감한 워크로드 보호가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데서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클라우드는 다른 그 프라이빗 환경과 다르게 컨피그레이션을 잘 해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뭐 계정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암호키 설정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이제 관리자 화면 안에서 컨피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 리스크 요구사항이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에 이제 데이터를 옮겨가면서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 관련된 규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유럽의 GDPR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정보 관련된 병원 입장에서 개인 건강정보라든가 이러한 이제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이 규제들을 정확하게 컨피그레이션 하는 부분. 또 하나는 하나의 클라우드를 보통 사용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하나의 CSP,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 한국 국내에서보다도 글로벌 쪽에서 먼저 멀티 클라우드 사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AWS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가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는 환경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도전 과제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존까지 피지컬 서버에서 데이터를 두고 관리해왔던 환경과는 달리 클라우드 환경, 즉 가상화 환경은 기존과는 좀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그 데이터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일단 내 환경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CSP에 들어있는 인프라에 내 데이터들을 대신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내 데이터가 내 온프레임에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쪽에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 가장 다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가상화 환경 자체는 기존의 피지컬 서버와 다르게 이 VM이라는 머신이 쉽게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다가 나는 B라는 클라우드로 옮겨가겠어 하면 이 A라는 클라우드에서 자신의 VM을 익스포트해서 다른 클라우드를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던 VM을 이제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익스포트해서 임포트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기존의 피지컬 머신과는 다르게 전체적인 그 사용자 환경이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서버리티라고 해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데이터 아웃 오브 유 컨트롤이랑 약간
연계된 문제인데 데이터 주권이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CSP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주권이 데이터 주권의 오너십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오너십에 대한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맡기게 되면 모든 데이터에 대한 인테그리티라든가 컨피던셜리티에 대한 문제를 클라우드 CSP가 모두 보장해주지 않아요. 물론 그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장치를 잘 사용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온전히 사용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와 계약을 할 때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침해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오로지 사용자 책임입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냅샷 앤 서스펜드 파일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보통 이제 VM 환경은 피지컬 머신과 다르게 중간에 서스펜스 그러니까 스냅샷을 찍을 수 있잖아. 스냅샷이라는 거는 당시 실행 중이던 환경을 그대로 파일 형태로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피지컬 머신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메모리상에 떠있던 파일 여러 가지 민감 정보들까지 다 파일 형태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 레스트를 암호화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스냅샷까지 잘 암호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스냅샷을 아무 인스턴스나 새로 비인가된 사용자가 이 스냅샷을 가지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띄울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가된 사용자에게서만 이런 스냅샷을 가지고 다시 복원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Administrator Access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자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자는 보통 이제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었던 내부 관리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관리자는 좀 더 크게 실제 CSP의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즉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모든 인프라가 CSP 쪽에 있다 보니까 실제 CSP 인프라 내에 그 여러 가지 인프라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AWS의 관리자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관리자라든가 이런 관리자 내부 각각 CSP 내부 관리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평문으로 그 인프라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 이런 관리자 CSP의 관리자로부터 쉽게 탈취 물론 이제 적법한 CSP 관리자는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에 CSP 관리자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이런 평문 형태의 데이터는 쉽게 탈취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커미셔닝이라는 부분은 이제 실제 내가 이제 클라우드를 쓸 만큼 쓰고 이제 철수를 하거나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시 온프라임으로 또는 다른 클라우드로 이동하기 위해서 기존의 클라우드에 있던 데이터를 이제 다 기존 클라우드에서 다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이 디커미셔닝에 대해서 CSP가 확신을 주지는 않아요. 모든 데이터가 내 클라우드에서 제어졌습니다라고 확신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하나의 사용자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그 이용성, 그러니까 어베일러비티를 위해서 여러 개의 백업을 생성을 합니다. 일례로 최소 3개의 백업이 하나 인스턴스 최소 3개의 백업이 생성된다고 해요. 근데 사용자는 이 백업이 어디에 생성되는지 알 수 없고 실제로 내가 하나의 실제 인스턴스 지웠을 때 이 백업이 모두 사라진다는 보장을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디커미셔닝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스컨피그레이션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클라우드에서 안전한 장치들을 제공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관리자가 잘못 설정하면 의도와는 다르게 내 데이터들이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피지컬 환경은 보통 이제 망분리라가 되어 있어서 애초에 물리적으로 해당 하나의 회사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공공망을 통해서 접근하기 힘들었지만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만약에 데이터가 옮겨졌을 경우에는 요 기존의 그 망분리되어 있는 환경과 다르게 만약에 컨피그레이션이 잘못됐을 경우 공격자가 쉽게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테너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클라우드 환경은 하나의 피지컬 머신을 여러 개의 VM 가상 머신으로 공유해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나의 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여러 개의 회사에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가 범죄를 일으켜서 만약에 정부 쪽에서 감사를 나와야 될 경우, 그러면 의도치 않게 이제 그 해당 디스크를 이제 포렌식하거나 해야 된다고 하면,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같이 공유하고 있던 적법한 아무런 문제 없던 사용자도 자신의 데이터가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기도 모르게 CSP에 의해서 노출될 수도 있는 그런 기존에 없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스 비지빌리티는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인데, 기존에는 이제 자신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여러 가지 모니터링 툴, 뭐 SNMP라든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의 전용의 SNMP 툴로 모니터링을 잘 해왔는데, 이제 이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툴 통해서만 제한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한 기존과 다른 부분이 있고요. 여기 적혀져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딘 로깅 같은 경우 보통 감사 로그를 이제 요구하는 레귤레이션들이 좀 있는데, 그런 감사 로깅을 기본적으로 CSP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 환경과는 기존의 피지컬 머신을 가지고 있던 환경과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암호화를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잘 옮겨올 수 있느냐. 특히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 같은 건 좀 더 복잡한데,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 기존에 이제 피지컬 머신 됐던 데이터를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어떻게 잘 옮겨오고 어떻게 잘 암호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차이점을 기반으로 크게 세 가지 핵심을 꼽아봤어요. 가상 환경이랑 특히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암호화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핵심인가? 그러면 첫 번째는 CSP의 독립적인 암호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CSP에서 보통 빌트인 암호화 기능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 자체 인스턴스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도 자체 암호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 암호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해당 CSP에 종속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CSP 독립적인 암호화 키 관리인데, 마찬가지로 보통 KMS라고 하죠. 키 관리 시스템을 KMS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마다 이 KMS들을 자체 KMS들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통 CSP마다 암호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그 암호화 기능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키들을 관리할 수 있는 KMS들을 다 제공을 하는데, 문제는 이 CSP가 생성되는 이 암호화 키에 대한 오너십에 대한 문제. 기존에는 당연히 온프렘에서 관리하니까 자신의 키를 생성하고 자신의 키를 자기가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CSP 쪽에서 자신의 키를 생성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죠. 물론 자신의 관리자가 접속을 해서 접속한 다음에 관리를 하지만, 어쨌든 모든 그 키의 최종 권한은 CSP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통 이제 CSP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공공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이제 암호화키를 다 CSP를 통해서 생성하고 관리하게 되는데, 이런 오너십 자체가 물론 나한테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CSP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좀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루가 됐을 때, 물론 내가 범죄를 하지 않지만 나랑 쉐어링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법적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정부 쪽에서 이런 CSP한테
이런 이 데이터에 대해서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CSP는 자기가 거기에 정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키를 가지고 실제 복구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이제 사용자도, 적법한 일반적인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데이터가 복구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선례, 글로벌에서는 이미 그런 선례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CSP한테 복구화 키가 주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그 키 주권이 나한테, 사용자한테 있으면 실제 CSP는 이 해당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용 절감이죠.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이유가 하나는 물론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 부분은 그냥 비용 절감입니다. 그때 필요한 만큼 시스템을 확충하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필요한 기간만큼만 쓰고, 그래서 비용 절감인 부분이 가장 클라우드 부분에서 핵심일 수 있는데, 이 비용 절감에서 가장 또 문제는 암호화할 때 이 비용 절감, 암호화에서 비용 절감 문제는 무중단 부분인데, 보통 이제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암호화 쓰거나 아니면 VMware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쓸 때 암호화 수행 시에는 해당 인스턴스 VM을 내려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암호화 수행되는 시간만큼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중단 없이 암호화를 해주거나 중단 없이 암호화를 해주는 기능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암호화를 할 때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CSP, 저기 오타가 있네요. CSP 독립적인 암호화 솔루션인 데이터 컨트롤과 데이터 컨트롤에 대한 KMS 역할을 하는 키 컨트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프로덕트 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또 있지만,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요거 세 가지 제품, 특히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컨트롤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준수에 대해서 저희가 컨피그레이션을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템플릿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GDPR이다. 그럼 GDPR을 메뉴에서 선택하면 GDPR에 맞는 키 갱신 주기라든가 비밀번호 설정, 레귤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세팅을 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컨트롤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컨트롤이라고 해서 각 VM 전용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제 암호화 제품이 이제 데이터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컨트롤 암호화를 하는 제품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키가 발생을 하겠죠. 암호키가. 이 암호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해주는 제품이 이제 키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키 컨트롤, 데이터 컨트롤, 클라우드 컨트롤이 저희 대표적인 세 가지 제품 라인업이고요. 이 세 제품 모두 이제 따로 피지컬 어플라이언스가 있지 않아요. 다 VM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VM 이미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키 컨트롤과 데이터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데이터 컨트롤을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해주는 제품이에요. 실제 VM에 올라가 있는 리눅스나 윈도우에 저희 암호화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서 이 암호화 에이전트가 해당 VM에 사용자가 원하는 디스크 파티션을 암호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 키는 저희가 이제 키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KMS를 통해서 암호화가 관리가 돼요. 이 KMS랑 데이터 컨트롤은 KM입을 통해서 키를 전달해주고 받아오고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키 컨트롤은 데이터 컨트롤에서 사용되는 키 관리뿐만 아니고 저희가 표준 KMIP 버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KMIP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HCI, 하이퍼 컨버전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티파이 된 VMware, vSphere라든가 vSAN의 서드파티 KMS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키 컨트롤이.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K립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호환성은 이미 사전에 호환성 테스트 완료한 제품들이 있어요. 저희 키컨트롤이랑 K립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HCI나 VMware 제품이나 그래서 이미 호환이 완료된 제품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뎁이라든가 VMware vSAN, VMware vSphere, VxRail, 피봇, 그런 누타닉스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미 호환성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 보통 이제 서드파티 KMS 옵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저희 키 컨트롤을 통해서 KMS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키 컨트롤은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KMS고요. 별도의 분리된 KMS가 이제 키 컨트롤이고 데이터 컨트롤은 이제 암호 에이전트인데 VM 워크로드를 암호해주는 암호 에이전트인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중단 암호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수행할 때 기존의 VMware의 암호화 기능과 달리 중단할 필요 없이 계속 운영 중에 암호화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워크로드, 해당 워크로드가 윈도우에 있든 리눅스에 있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든 동일한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사용자 디스크 파티션을 암호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중복 디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중복 제거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보통 이제 만약에 보통 이제 한 회사에서 엔터프라이즈급에서는 VM을 운영을 할 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작은 단위의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2만 개, 3만 개, 4만 개의 VM을 운영을 해요. 그리고 그 VM들이 보통 동일한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O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중복된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 중복된 데이터는 마스터 카피를 하나 두고 데이터를 공유해서 쓰는데 이런 OS 데이터들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워크로드를 암호화하게 되면 이 중복된 이 데이터들을 다 암호화하는 순간 키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 달라지게 돼서 이 마스터 카피를 두고 공유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스터 카피에 대해서는 싱글 인크립션 키로 동일하게 암호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만 다르게 암호화하는 이제 이런 이제 특별한 기능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디듀플리케이션 기능까지 암호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 제거 기능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컨트롤은 저희가 이제 보통 데이터 영역만 저희가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트 영역에서 그 시스템 드라이브까지 모두 부트 드라이브나 시스템 드라이브까지 전부 포함해서 통으로 저희가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트로더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암호화를 하지 못하는데 저희는 VM 가상모화선 전용 암호화 제품이기 때문에 부트 파티션 아래에 조그만 저희 전용 파티션을 또 하나 생성을 해요. 그래서 부트 파티션까지 사용자 부트 파티션까지 전부 다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굳이 시스템 드라이브나 부트 파티션까지 암호화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수 있으신데 아까 설명해드린 그 스냅샷이라든가 아니면 서스펜드 파일 때문에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비인가된 사용자가 이런 서스펜드 파일이나 그 스냅샷 파일을 만약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스냅샷 파일 들어있는 민감한 데이터를 노출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부트로더까지 다 암호화시키게 되면 이 부트로더를 암호한 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이 해당 VM을 띄울 수가 없거든요. 운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트로더까지 암호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스냅샷이나 이런 부분까지 권한관리까지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암호화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는 성능이죠. 저희는 이제 인텔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AS 암호화 가속 기능이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그 ASNR 기능을 지원을 해서 최대한 빠른 성능으로 사용자 불편함 없이 사용자 디스크를 암호화를 해드리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표준 지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용자 호스트단에서 수행되는 암호화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시스템 성능에 따라서 이 암호화 성능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제품을 구축하기 전에 이런 성능 같은 경우는 네, POC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제품은 핍스 레벨 1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암호화 제품의 가장 중요한 인증 부분이 핍스 인증인데, 네, 핍스 140-2 레벨 1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다만 특별한 이제 일부 고객사분들은, 그리고 어떤 특별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고객사분들은 핍스 레벨 1이 아니라 핍스 레벨 3 인증을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 저희는 이제 저희 핍스 레벨 3의 엔실드 HSM을 통해서 실제 KMS의 키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핍스 레벨 3까지 HSM까지 연동해서 사용자 키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저희 제품은 다시 암호화 에이전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암호화 에이전트 이름은 폴리시 에이전트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파일 레벨 암호화가 아니고 디스크 레벨 암호화예요. 그래서 특정 파티션을 잡아서 암호화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암호화하는 지점은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아니고 파일 시스템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사이에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으로 파일을 내릴 때 중간에 저희 이제 파일 시스템 필터라는 게 있어서 그 파일 시스템 필터가 암호화를 해준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암호화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못해도 저희가 알아서 사용자 투명하게 암호화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 말씀드렸던 저희 데이터 컨트롤을 사용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사용자 VM들을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CSP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을 사용했을 시 해당 CSP의 VM을 다른 클라우드로 옮겨가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도 필요하고, 가장 큰 문제는 한번 복호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복호화가 돼야 된다면 다시 암호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 데이터 컨트롤을 통해서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에 VM을 인스턴스를 암호화를 했을 경우 굳이 다시 복호하지 않아도 그대로 익스포트해서 바로 임포트를 해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굳이 복호화 필요 없이 자유롭게 VM이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멀티 클라우드 같이 사용했을 경우 키 관리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KMS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제품의 키 컨트롤 KMS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든 클라우드의 암호화 키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퍼블릭 클라우드마다의 KMS를 따로따로 다 별도로 쓰실 필요가 없이 중앙 직검적으로 모든 클라우드에 퍼져 있는 키들을 다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키 컨트롤은 이제 4중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항상 이 키 컨트롤과 사용자 호스트 VM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특정 시간 이후로는 해당 암호화된 영역에 접근할 수 없게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중화가 되지 않으면 서비스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중화 이상 구성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4개의 노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중화로 구축해서 이용 가능하시도록 저희 제품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의 이제 요약 버전인데요. 저희 데이터 컨트롤을 사용하면 기존의 vSAN이나 VMware 같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빌트인된 인크립션을 기능을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무중단 암호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약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했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로 복화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키 컨트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저희 키 컨트롤은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K-밉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 컨트롤 키만 관리를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K-밉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HCI나 VM웨어 제품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제품들, 아까 말씀드린 그 KME 위에 뉴타닉스, VXLAY, VC 이런 제품들이 있죠. 이런 제품들의 KMS를 서드파트 KMS로 저희 하이트러스트 키 컨트롤을 바로 연동하실 수, 이미 사전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연동하실 수가 있고, 핍스 레벨 3 요건을 가지고 계신 경우 저희 엔실드 HSM이랑 바로 그 키 컨트롤의 마스터 KK를 키 인크립션 키를 저희 HSM을 통해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이 키 컨트롤과 데이터 컨트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VM웨어와 키 컨트롤만 사용하는 것보다 데이터 컨트롤을 사용하실 때 얻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빌트인된 기능에서 키 컨트롤만 단순하게 적용하시는 것보다 데이터 컨트롤을 통해서 CSP의 독립적인 암호화 기능과 CSP의 독립적인 키 관리 기능을 함께 가져갔을 때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좀 더 유연하고 중앙 집권적으로 암호화 및 키 관리를 할 수 있고, 자신의 키에 대한 소유권, 주체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보통 이제 키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 우려가 많은데, 보통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키 소유권이 CSP에 있다는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보통은 기존에는 BYOK라고 해서 자신의 온프레미스에 있는 HSM을 통해서 키를 생성을 해서 AWS나 MS, 애저가 제공하는 KMS로 단순히 임포트하는 기능을 제공을 했어요. 이 경우 이제 가질 수 있는 이점은 CSP가 생성한 키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생성한 키를 CSP로 옮겨갔다라고 CSP에서 옮겨서 사용한다는 데 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 문제는 뭐냐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CSP에서 제공하는 KMS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MIOK를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Bring Your Own Key가 아니고 Manage Your Own Key라고 해서 실제로 특정 사용자 키에 대해서는 단순히 퍼블릭 CSP에 임포트하는 것뿐만 아니고 키 관리까지 모두 자신의 KMS, 즉 키 컨트롤 KMS를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사용되는 키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키 라이프 사이클 관리란 키의 생성, 폐기, 유보, 아니면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다시 리키 갱신하는 것들, 그런 것들 모두 포함한 부분인데, 이런 키 라이프 사이클 관리 부분이 저희 그 CSP KMS를 통하는 게 아니고, 저희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키 컨트롤 KMS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MIOK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보다도 중간에 키 컨트롤을 통해서 이런 MIOK가 가능한 부분이랑, 거기도 온프레임의 HSM을 통해서 자신의 키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오딘 로깅까지 저희가 키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생성되고 누구한테 사용되는지 이런 오딘 로깅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용 사례는 다른 거 딱 한 가지 사용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레퍼런스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례가 있습니다. BOA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VM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니고요. vSphere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운영할 때 한 3만 개에서 4만 개 내외의 VM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 VM의 이 암호화를 위해서 저희 데이터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고, 보통 이렇게 VM들이 많으면 키도 몇만 개가 되거든요. 이런 수만 개의 키들을 저희 키 컨트롤과 데이터 컨트롤을 통해서 관리하고 암호화하고 하는 기능들을 다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글로벌 컨퍼런스는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이렇게 레퍼런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저희 키 컨트롤과 데이터 컨트롤의
개략적인 제품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저희 이런 제품이 어떻게 멀티클라우드 환경과 가상화 환경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존의 피지컬 서버의 환경과는 달리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잘 역할을 암호화를 수행해 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